안녕하세요. 당진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선생님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도 오늘의 수업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기도구, 교과서, 학습지 다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또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직 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동영상 재생을 잠시 멈춰두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우리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내용을 어부사시사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어부사시사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흥취, 만족감의 내용을 여음구와 또 연시조의 형식을 통해서 잘 표현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특징적이었던 점은 여음구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출항에서 정박까지의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각 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었던 점이었고, 두 번째로 지국총 어사화가 공통적으로 드러나서 이제 작품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흥취를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국총과 어사화는 노 젓는 소리와 노 저을 때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를 통해서 내용과 형식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그 어부의 삶과 사계절의 실감이 제대로 표현되었음을 공부해 보았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소설을 통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인 학습 목표를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자,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 소설의 내용과 형식의 특징을 파악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박대원의 소설을 함께 감상하면서 문학의 내용과 형식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작가 박태원의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즉, 여기에 나오는 구보라는 말도 사실은 박태원의 호입니다. 그 얘기는 박태원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있는 내용은 이 박태원 작가가 바로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라고 하네요.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자, 어쨌든 이런 박태원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로 발표 직후 새로운 형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도 느낄 텐데 보통의 소설보다는 새로운 기법들과 서술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인 구보가 집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자, 집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거 우리는 원점 회귀형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속에서 반응하는 구보의 의식세계, 또 경성, 옛날의 서울을 의미해요. 그 서울의 일상적 풍경 등을 이제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 기법들이 나오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 몽타주 기법, 그리고 쉼표의 잦은 사용 등 이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구보의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작품을 읽을 때 집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이러한 기법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또 주인공이 어떤 속마음인 내면 의식을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작품을 읽어 보아야겠죠.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소설은 구보가 집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소설인데, 우린 이러한 소설을 여로형 소설이라고도 하고 여로형 구조를 이룬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인 구보가 집을 나선 정오부터 돌아오는 2시까지의 여정, 그리고 그에 따른 심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작가는 이 심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했다고 앞에서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리고 전체 중에서 우리는 집을 떠나서 서울 거리와 전체 안에서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지가 편한 친구들은 학습지에 필기를 하면서 들으면 되고, 교과서가 편한 친구들은 교과서에 필기를 하며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감상 포인트. 구보가 여정에 따라 어떻게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낀 점이 있는지 정리해 보면서 감상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서술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문체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서술 방법과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구보씨의 1일, 박태원의 소설이고요. 앞부분 줄거리를 먼저 볼게요. 26살의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온 작가이지만, 유학까지 하고 온 작가요. 그 시대에 굉장한 지식인의 교육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서 어머니의 근심을 산대요. 그런 구보는 이제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감을 느낀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소설의 배경은 1930년대로 일제강점기 시기고요. 또 한창 근대화, 발전이 이루어지던 도시였던 경성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구보는 하면서, 자, 우리가 밑에 글씨랑 비교해 봤을 때 더 굵고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작가가 이 소설을 쓰면서 신경 쓴 부분인데요. 이렇게 첫 어절을 소제목처럼 처리함으로써 이제 읽는 자로 하여금 더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었어요. 자, 그런 구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도 구보는 하며 눈길이 가죠.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이 무의미함을 새삼스레 깨닫는 까닭이다. 이제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면서 걷는데, 구보는 종로 내거리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때 구보가 집에서 떠나서 거리에 걷다가 향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어디로 향하는지 볼까요?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달은 까닭에 그는 어딜 바라보고 걷는다고요? 그쵸.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며 걷는다. 우리 이 종로 내거리를 향하는 구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걷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구보는 종로 내거리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처음엔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앞질러 지나는데 구보는 이제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일단 구보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의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대요. 우리 이때 종로 내거리에서 느끼는 구보의 생각을 찾을 수 있네요. 자, 그의 코 귀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이제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즉, 도수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명하게 아직 보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총독부 병원 시대 구보 시력 검사표는 그저 우울한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R4, L3 이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오른쪽, 이거는 왼쪽, 양쪽에 구보의 시력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점도 눈에 띄죠.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이제 시력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병원에 가봤는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약 측정기를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목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구보가 이렇게 시력이 낮아진 이유는 2주일간 열병을 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구보가 병원에 가서 안경을 맞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구보는 이런 지난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죠. 종로 내거리를 향하면서 든 생각이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종로 내거리를 향하는 구보는 먼저 자신의 낮은 시력을 저주하고 있고 또 안과에 갔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손으로 2번 횡단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화신상의 앞으로 간다. 그리고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도 하였다. 이 화산상해가 바로 화신상해가 바로 백화점이에요. 처음으로 한국인이 개설한 최초의 백화점이라고도 하네요. 자, 이런 걸 보고서도 우리가 작가의 경험이 드러나는 자전적인 소설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있었던 백화점의 이름이니까. 그 다음 젊은 내외가 8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오찬을 기다릴 것이다. 근데 우리가 구보가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니까 보이는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이냐면 젊은 내외와 아이가 있는 그런 가족들. 한 가족을 관찰하게 돼요. 획기 구보를 본 그들의 내외는 자기네들이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들의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서 그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자, 구보는 혼자고 또 결혼을 하지 못한 늙은 노총각이어서 어머니의 근심을 사고 있다고 앞줄거리에서 읽었었죠. 근데 그런 혼자인 자기와 대비되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요.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나미나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쓰나미? 복동이?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구보가 그냥 적당히 붙인 그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구보는 그 아이들을 직접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하지만 그냥 내가 적당히 쟨 수남이겠거니, 복동이겠거니 라면서 그냥 붙인 이름이죠. 자,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그러면 여기까지가 화신상해에서 일어난 구보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 거였네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화신상해에서 구보는 뭘 보게 되죠? 그쵸.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내외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내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그냥 그들을 축복하기로 하는 생각을 했죠. 아이고.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정리해서 써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봅시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라는 생각을 한대요. 자, 발이 가는 대로 어느 틈엔가 어디에가 섰다고요? 안전지대에가 서였대요. 자기의 두 손을 바라보았고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과 그걸 갖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전지대 위에서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린다. 안전지대가 어딘가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전차를 기다리는 이 안전지대,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안전지대 위에서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갈 곳을 알고 있대. 그러면 구보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들은 알고 있지만 구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는 목적 의식.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행복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구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전차가 왔어요.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는데 자기와 더불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차에 오른다고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여기에 남아있는 것의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이어서 전차에 뛰어 오르네요. 자, 여기서 구보의 정서와 태도를 알 수 있어요. 구보는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애달픔을 맛보고 있어요. 그게 이전 화신상에서도 드러나죠. 저 가족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외로움을 느꼈을 테고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전차를 기다리는 안전지대에서도 저 사람들은 어디를 갈 곳이 있겠지. 근데 난 없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안전지대에 있는 구보의 생각 정리해 볼까요? 행복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갈 곳이 분명한 사람들이 전차에 오르자 외로움과 애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선생님이 이 소설의 배경이 언제라고 했죠? 1930년대. 그리고 서울인데 어떤 서울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막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근대화된 경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여기서 전차가 지나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백화점이 있다는 점에서, 근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보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전차에 오르게 돼요. 전차 안에서. 또 이렇게 소제목처럼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구보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해요. 하나 남았던 자석은 다른 여인한테 점령을 당했대요. 구보는 이제 차창 가운데 가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건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구보는 자신의 목적의식, 그리고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런데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 표현을 한번 잘 볼까요? 보통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보는 행복이 자기를 어디서 기다리고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자, 행복은 원하지만, 내가 행복하고 싶긴 하지만 그 행복이 그냥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는 소극적인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요. 어머니와 살아가는 지식인인 구보가 집에서 나와서 화신상회, 그리고 안전지대, 전차를 타게 되는 그런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혼자 정리해 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한 후, 그 다음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아니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